갑자기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김광호 선수를 보러 시흥까지 왔습니다. 매번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네. 사실 저희도 자주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주 좋은 컨텐츠도 찍고 싶고 그런데 또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다 보니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네.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사실 오늘 좀 수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김광호 선수가 수술을 하셨다고. 네, 지금 네. 코 수술을 한 다음에 오늘 이틀 동안 솜을 끼고 있다가 오늘 솜을 빼고 왔고요. 제가 진행한 수술은 우선 수면이 원인이었어요. 제가 수면 장애를 가진 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수면 장애는 우선 코 고는 거, 두 번째는 수면시 발작이라 그러죠. 그 수면 놀람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무호흡증의 단계에서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순간한 소리.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잘 때 꿈 꾸세요? 저는 악몽을 많이 꾸죠. 좀 사상이 불안정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꿈을 항상 꿔요. 꿈 꾸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네네. 꿈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때문에 제가 수면 장애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사실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자고 일어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기분을 늘 안고 살았었어서 피곤한. 네, 너무 불편해서 네. 이제 수면센터에 의뢰를 하고 네. 검진을 받고 찾아가 봤는데 수면 장애다? 네. 수면센터 가면은 지금 사진 뜨고 할 테지만 네. 가서 이게 몸에 막 붙인 다음에 하룻밤을 거기 센터에서 자요. 아,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패턴들 때문에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지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이 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서 이 사람의 수면의 장애를 개선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 케어 방법은 지금 이 코 속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시키는 요소들을 수술로서 제거를 하고 이 비중격을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일자로 잘 맞추는 코 수술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솜은 뺐지만 아직 이 투명판에 실로 꼬매가지고 비중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자로 세팅되어 있는 그 투명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대수술이었네요. 그럼. 사실상 수술 시간 1시간밖에 안 되기는 했는데 뭐 뭔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수면 마취도 진행을 하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운동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수면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술을 하면 운동을 한 달 동안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디빌더한테 운동을 한 달 못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디스어드밴티지인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사실 진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쵸. 한 달 동안 운동을 금지를 해야 되는. 그런데 네. 사실 제가 이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못 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쵸. 전 처음에 뭐 길게는 한 2주? 2주 정도 못 한다 그래서 그래 뭐 2주 정도면 참을 수 하고 있으니까. 시작을 했던 건데 한 달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을 하기로 시술을 하고 케어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으로 뭐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1, 2년 하고 말 건 아니니까. 네, 보디빌딩을 때려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을 한다면 수면의 질을 높임으로써 네네. 제가 또 몸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양과 휴식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데 이제 영양이야 뭐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차치하도록 하고 이 휴식이라는 것들이 수면이라는 게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데미지를 입은 근육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김광호 선수가 이제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수면을 도와주는 수술을 하기로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 본인이 시즌을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운동을 해오면서 이제 수면을 잘 취했을 때와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비시즌계는 이 다음날 운동 컨디션이 정말 많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근성장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운동했을 때 오는 펌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시즌기에 수면의 질 혹은 수면의 시간이 잘 존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보낼 때는 확실히 체지방 타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뭔가 깨 있으면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지방도 더 많이 연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체지방은 잘 때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의 질이라는 것이 이제 시즌에 보디빌더에게 혹은 이제 다이어터들이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우리가 살짝 조는 정도의 상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자는데 누가 지금 당장이라도 깨우면 일어날 수 있고 옆에서의 소음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정도. 가면 상태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살짝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이제 수면 단계에 돌입을 하고
되고 그리고 이 2단계의 수면이 거의 총 3단계에서의 수면 상태에서 전체적인 수면 상태를 봤을 때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70%. 마지막 3단계 수면이 정말 깊게 자는 그 수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남성 호르몬, 네. 특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3단계에서만 일어나요. 1, 2단계에서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호르몬의 분비는 3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호르몬의 분비는 3단계에서만 일어나는데 수면의 장애가 어떤 요소에서 하나라도 걸치게 돼서 일어나게 되면 3단계 돌입하기 전에 자꾸 1, 2단계만 왔다 갔다 하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어났을 좋지 때 않죠. 상쾌함도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헬창들한테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배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의 손실도 일어날 가능성도 크게 되고 단백 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의 약화로 인해서 내가 체지방 연소에도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그 전에 버터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얼마나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영양적인 부분과 이제 훈련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면이라는 이제 걸림돌 때문에 이제 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거의 호르몬의 노예나 다름없는 인간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광호 선수도 이제 한 달이나 운동을 못 한다는 이런 굉장히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페널티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수술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면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이제 김광호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수면은 1, 2, 3단계로 나눠지는데 수면 장애가 있었을 시 3단계로 돌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수술을 받고 오셨으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꿀 수면을 위한 꿀팁 같은 거 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혹시 풀어주실 수가 있으신지. 솔직히 네. 의사 선생님이 꿀팁에 대한 그런 거는 풀어주지 않았고요. 지금 드리는 팁은 드릴 거예요. 팁은 네. 제가 드리는 팁은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꿀수면을 자기 위한 팁들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던 거라서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이게 10년차 보디빌더의 잠 잘 자는 팁입니다. 우선 예전 저희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을 거예요.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형광등에 대한 노출을 아예 차단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소음이 네. 뭐 백색 소음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소음도 최대한 절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면으로 인해서 3단계에 돌입을 했을 때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배가 고픈 상태도 안 좋은 거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소화를 시키려고 또 그것도 일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칼로리가 섭취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빛을 차단하고 이제 쓸데없는 소음도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이제 수면의 꿀팁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울러서 자게 되면 뭐 주변인들 혹은 뭐 부모님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코고냐고. 아, 그죠. 네. 그죠. 그런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옆으로 그것만 누워서 해도 자는 거. 확실히 많이 좋아져요. 따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고 이거는 처음 들어보여요. 네,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만 노력을 해도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면 네. 이게 눌리잖아요. 아, 그쵸,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이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코를 골게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누워버리면은 네. 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아래 앞뒤가 눌리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산소 전달이 원활히 돼가지고 수면의 장애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케어 방법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멍청한 질문이라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실제로 제 회원분들 몇 명이 좀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좌우 불균형이 좀 심해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게 걱정 많이 되면은 하루는 이쪽으로 누워서 자고 하루는 이 저희 내장기관의 위치들 때문에 네네. 누워서 자는 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아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김광호 선수가 4가지의 꿀팁을 풀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또 김광호 선수의 불행을 통해서 또 컨텐츠를 하나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먼저 겪어보고 벤치프레스랑 그런 것들처럼 뭐 가슴 터지면 안 된다. 제가 네. 먼저 겪어보고 네, 어떻게 그런 보면 다음에 사실 그 헬린이들에게 그 선배 같은 존재로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시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해보면서 네. 오늘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운동과 영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인위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 휴식 상태에서의 수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쵸. 가급적이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습관을 들이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몸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사항일 거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는 MCT 현정환 김광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